수가 얼마? 1, 1.5, 2, 2.5, 3, 3.5, 4. 제일 큰 거 플로린, 산소 2.5, 3.5 됐던 거. 맞지? 그 다음에 나만 알지. 펩시, 콜라 드는 거. 드놓고 KK까지 해놓고 보자. 1, 0.9, 밑에 게 0.8. 됐지? 이거 0.5씩 커지는 거 하면 0.3씩 커지고 0.2가 커지더라. 이랬나? 됐어. 근데 이거 0.3 커지면 변칙이 있었지. 혹시 요거 기억나? 다른 색깔 안 해도 돼? 2.53, 2.53. 쌍둥이처럼. 사실 밑에 게 약간 큽니다. 근데 0.9, 1.2, 1.5, 1.8, 2.1. 됐지? 요거 1. 이렇게. 됐나? 좀 전기음성도 필요해요? 맞아. 필요해. 전기음성도 왜 알아야 되냐면, 여기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쌍극자 모멘트, 요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결합의 극성. 결합의 극성. 예를 들어서 H2라면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 산소는 결합하는 팔이 2개. 전기음성도는 산소가 크기 때문에 잡아 당겨. 그러면 결합의 극성. 극성 공유결합이었지.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됐나? 오늘은 사실은 이 극성 공유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와 이 극성 공유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갖다가 합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혹시 여기 힘 맞나? 힘? 전자쌍을 끌어당긴 상대적인 힘. 이게 쌍극자 모멘트야. 그치? 근데 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뭐냐면, 이런 혹시 너희들 수학 시간에 벡터라는 게 있단 말이야. 크기와 방향을 가는 게 벡터야. 근데 그 벡터는 평행 이동이 가능해.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하다 둘 다 힘이거든. 힘은 벡터라는데 요렇게 힘 주고, 야 컴퓨터 해야되는데 요렇게 힘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을 준다. 이렇게 하나의 끝점에서 또다시 힘을 준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보느냐, 요렇게 되는 힘과 이렇게 되는 힘의 합력을 구한다. 뭐 이렇게 되거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하고 얘하고, 자, 누군가가 이렇게 잡았다면 누구가 이런 걸 잡았다면 쌤이 이쪽으로 갈걸? 이 사이. 이 힘과 이 힘이 똑같으면 한복판에 이쪽으로 갈 거고, 이 힘이 좀 더 세면 이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갈 거고. 맞지? 그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되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 하면 평행사변형처럼 해가지고 이쪽으로 시작점 끝점에서 이렇게 힘이 될 거야. 아니면 얘 같은 경우 하나 갔다가 또 같이, 그러면 이렇게가 힘이다. 그 어떤 방법으로 써도 그러면 삼각형법, 평행사변형법인데, 잠깐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 힘을 합성할 수 있고 두 개가 있었으면 그 사이에 힘이 작용할 거다. 잠깐만 궁금한 거. 힘이 0 돼 안 돼? 합력이 0이 아니지. 그걸 갖다 뭐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다. 한마디로 여기 파란색이 남잖아. 그럼 두 개를 합했을 때 합력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요 말을 기억을 할 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지 아닌지만 알면 돼. 뒤에 가면 일어나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지 아닌지만 알면 될 거다. 그러면 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실은 이렇게 돼. 이번 오늘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합입니다.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고, 분자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결합, 극성 결합, 무극성 결합.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게 오늘 최종 목표예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할게. 극성 공유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 예를 들어서 CO2 대표적인 예가 C하고 O하고 전기 음성도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요거 자체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 공유 결합이다. 이게 결합의 극성인 거야. 극성 공유 결합, 무극성 공유 결합. 산소가 있으면 산소는 O지. 전기 음성도가 똑같지. 그러면 전자쌍이 치우쳐짐이 있다 없다? 없다. 쟤는 무극성 결합. 나 그럼 이거는요? 이건 뭐냐면 똑같이 이렇게 됐지만 자 봐봐. CO2 같은 경우는 힘이 대칭일까 아닐까? 힘이 대칭이겠지. 아까 우리 CO2 한번 봤잖아. 맞지? 이렇게 됐는데 얘들이 이쪽으로 되는 힘, 이쪽으로 힘 똑같은 거야. 힘이 똑같을 때 이쪽하고 이쪽으로 양쪽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능지처참. 그러니까 똑같은 힘이잖아. 쟤 움직이겠나 안 움직이겠나. 이쪽 힘이 세야지 끌려가잖아. 근데 똑같은 힘이니까 안 움직이겠지. 그걸 갖다가 힘 있는 거 다 합해서 이야기했다. 빵 됐어 빵. 분자의 쌍따 모멘트가 합이 0이면 그거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무극성 분자. 분자 자체 힘이 없는 거야. 힘이. 근데 물은 힘이 0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럼 힘이 남아있지. 힘이 안 돼. 극성 분자가 된다. 극성 분자. 분자 전체에서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게. 이게 비대칭 구조. 이게 대칭 구조. 얘봐, CO2 대칭일까 비대칭일까? 제가 왜 대칭이에요? 다르게 생겼는데. 요 알맹이만 봐야 돼. 알맹이만부터 대칭 맞지? 그럼 대칭이면 얘는 무슨 분자? 대칭이면 무극성. 선생님 합은 5글자. 합이 5글자. 무극성이다.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극성이다. 이래나? 그래서 얘를 합이 5글자인 걸로 보고 합이 5글자인 걸로 보면 CO2 같은 경우는 무극성 대칭 구조. H2O 같은 경우는 어차피 두 개 하나지만 쟤는 비대칭. 혹시 선생님 사랑하는 물? 예. 자, 질문이다. 대칭, 비대칭? 유림? 아니, 쌤을 믿어. 쌤 믿어. 비대칭인 거야. 이거 알겠어? 여기 들었지?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비대칭. 됐나? 그러면 쌤이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만 할게. 그러니까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무극성 분자인 게 있을까? 이렇게 있는 거야. 이 대표적인 게 CO2. 결합은 극성 공유는 아니라 왜? C하고 O니까. 맞지? 그런데 C하고 O가 있었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긴 이 힘이 두 개가 똑같잖아. 맞지? 그럼 이거 합력은 0이지. 그럼 분자, 무극성 분자, 대칭 구조의 분자가 됐을 거니까.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반드시 극성 분자라는 말은 아닐 거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선생님 최종 목적지를 먼저 한번 갔다. 다시 돌아서 처음으로 갈게요. 자, 세 번째 나오셨는데, 자, 전자쌍 반발 이론. 전자쌍 반발 이론이다. 자,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전자 몇 전자 마이너스 전화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를 띄요.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전자가 쌍을 이뤄. 걔도 그래도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거야. 반발. 마이너스끼리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지.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애들끼리 되게 싫어해. 전자쌍 반발. 그럼 우리는 오늘 제목이 분자의 구조와 성질이지. 분자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있는 거야. 이따가 극성, 무극성. 이게 성질이야. 극성.
우리가 봤을 때 원자들이 결합을 할 때 공유 결합을 했다라고 치면 공유 결합을 했다라고 치면 그 공유 결합을 했을 때 공유 전자 쌍이 있지. 공유 전자 쌍이 있으고 쌤 비공유 전자 쌍도 있던데요? 맞아. 공유 결합을 보면 비 공유 전자 쌍도 있을 거야. 그러면 공유한 전자쌍이 있고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이 있는 거다. 어쨌든 얘도 이름이 전자쌍이고 얘도 이름이 전자쌍이니까 걔들은 서로 싫어해.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선생님이 전자쌍 비율을 할 건데 얘를 풍선 매듭 원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 BF2 잠깐만 기다려줘. 쓰지 말고 BF3 CF4 NF3 OF2 여기는 HF 쓰려다가 일단 잠깐 이렇게 만약에 있잖아요. BeF2라면 플로린 두 개 베릴륨 하나 있는 거지. 근데 베릴륨은 사실 어떻게 생기느냐 이런 구멍 자체가 두 개밖에 없어. 원자가 전자가 두 개, 지가 두 개인데 나 8개 되게 옥텟 규칙 6개만 좀 줄래? 하긴 너무 양심 없지? 그래서 지는 원자가 전자, 요 반틈이 이게 전자쌍일 건데 이 전자쌍 두 개는 내 거 전자, 네 거 전자. 그 전자가 쌍을 줄 거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중심 원자가 베릴륨이고 옆에 플로린이 갖고 온 전자와 내가 갖고 온 전자 반틈. 그러면 얘를 플로린이 갖고 온 전자 반틈, 베릴륨 갖고 온 전자 반틈. 이렇게 결합성 공유 전자쌍이 생긴 거란 거지.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모형으로 이야기할 때 여기 전자쌍이 풍선인 거야. 풍선. 그리고 풍선 사이에 매듭, 요게 베릴륨 원자인 거야. 원자.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베릴륨, 플로린 이렇게 됐지. 전자쌍이지. 이 풍선들이 최대한 멀리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얘들이 일직선상으로 풍선 중심과 매듭과 풍선 중심 일직선상으로 있으면 제일 멀리 있는 거야. 그런데 풍소가 중심 원자가 된 거야. 풍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이런 상태가 될 거야. 3플로린하고 풍소는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하나, 둘, 세 개에다가 공유되도록 하는. 이게 BF3일 거야. 그럼 풍선 세 개가 제일 멀리 있으면 돼. 풍선 세 개가.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풍선이 제일 멀리가 될 거고, 이 중심에 풍소 원자가 들어갈 거고, 얘들이 플로린 원자가 이렇게 가쪽에 있다는 거지. 이해됐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역시 풍선이 제일 멀리 가려고 하면 이 중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 둘, 세 개가 제일 멀리 이게 120도 각도를 있으니까 가장 멀리 되는 거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혹시 이런 경우는 얘가 누구더라? 여기 하나 더 끼워야겠죠. CH4 맞지? CH4 대신 CF4 이렇게 쓰자. 얘들은 그러니까 전자쌍이 몇 개? 중심 원자에 4개째. 4개가 제일 멀리 있으면 이만 써도 되는데 4개가 제일 멀리 있을 수 있는 방법 이제 얘가 중요한 거지. 얘가 입체 정사면체 정삼각형 4개로 이루어진 정사면체의 중심의 탄소 그리고 온 사방에 플로린 또는 수소가 있는 거. 그러면 입체 구조로 봤을 때 플로린이 4군데 이렇게 있는 거.
상황이 사실 만들어보는 이 상황이 나오지. 그러면 원자와 중심 원자와 바깥쪽 원자 얘들이 이룬 각도가 몇 도? 109.5도가 될 거야. 우리는 항상 바깥쪽 원자와 중심 원자와 바깥쪽 원자 얘들이 이루는 각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그걸 결합각으로 할 거고, 결합각으로 그러면 중심 원자가 있을 거고 바깥쪽, 중심, 바깥쪽 얘니까 180도 직선형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얘들은 그러면 바깥쪽, 중심, 바깥쪽 되니까 이 각도가 120도. 120도. 그러면 얘들은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얘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깥쪽 테두리를 얘기하면 평면 삼각형. 평면 삼각형. 오 중요하네. 평면 삼각형. 됐나? 그 다음 얘들이 같은 CF 포즈. 아까 봤을 때 요 각도가 어떻게? 바깥쪽, 중심, 바깥쪽이 109.5도. 진짜 쪼잔하지 마. 109.5도 점. 4면체 형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지? 그냥 우리 그냥 평면으로 사각형이 있어. 그거보다 더 평면으로 사각형이 있단 말이야. 얘도 뒤틀어져 이렇게 있다는 거지. 걔들보다 공간이 뛰어버렸을 때 가장 멀리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자쌍들끼리 서로 싫어하니까 제일 멀리 있을 수 있는 방법이 0이다. 점 4면체. 됐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야. NF3제. NF3면 얘는 탄소는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거잖아. 맞지? 질소는 아까 띄워버렸는데, 질소는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몇 개? 질소는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3개겠지. 3개. N, F3 또는 NH3.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게. 얘나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야. 왜요? 안 똑같은데요? 자, 좀 설명할게. 우리는 이렇게 정사면체처럼 되었는데 중심에 질소가 있고 플로린과 플로린 결합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질소에 있다는 게 됐나? 그러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는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가장 멀리. 됐습니까? 그럼 이 비공유 전자쌍 보이지가 않아. 왜 안 보이느냐? 아까 선생님 여기 풍선에 같은 전자쌍에 비교하라. 그리고 매듭을 원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 풍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물론 중심에 매듭이 있겠지. 이 각쪽에는 매듭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 풍선을 베릴륨하고 플로린하고 서로 당기는 거야. 교수님 그게 왜요? 나도 이 풍선 갖고 갈래, 나도 이 풍선 갖고 갈래 한다면 이 풍선이 사실은 길쭉하게 늘어나. 길쭉하게. 그런데 자 다시 얘기하자면 질소와 플로린 사이의 풍선은 서로 당기려니까 길쭉한 모양이야. 플로린과 질소는 서로 당기려고 하니까 풍선을 양쪽이 서로 당기면 길쭉해지겠지. 그런데 이 풍선 이쪽에 질소가 풍선 잡고 있지. 저쪽에 잡고 있는 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 풍선이 동그래질 거야. 이 풍선이 동그래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공평하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풍선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위에 게 갑자기 하나가 커졌다는 거죠. 그 위에 게 빡 커지면서 다른 애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각도가 또 107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위에도 얘는 안 보여. 위에는 안 보여. 원자가 없으니까. 얘를 무슨요? 삼각 뿔력 이렇게 얘기한다. 삼각 뿔력. 됐습니까? 그러면 물은 OF2 또는 H2O는 이거 역시 기본 스타일은 정삼각형 위에 밑에 정삼각형. 그럼 얘도 중심 원자가 산소. 그래서 이쪽에 플로린이나 수소 이렇게 하는데 보통 얘들한테 NH3, NF3 각도로 항상 요거로 이야기하긴 하거든. OF2에도 H2O 요거 각도
공유 전자쌍보다 비공유 전자쌍이 풍선이 커. 왜? 서로 잡아당기는 보다 한쪽에서 잡고 있는 거니까. 됐나? 그래서 이 반발력 자체가 전자쌍들끼리 공유, 비공유, 전자쌍들 사이에 이를 비공유 전자쌍들 사이에 반발력이 더 크다. 이해되나? 왜? 얘는 잡고 있지만 이쪽이 잡아당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들 사이의 각도가 훨씬 더 클 거다. 됐나? 그래서 공유보다 비공유 얘들이 반발력 크기 자체가 커지니까 얘들 이 각도가 진짜 커지겠지. 그 이 중심 원자하고 이루는 각 자체가 진짜 작아집니다. 몇 도? 104.5도. 됐나? 104.5도. 정말 조단하지만 109.5도, 107도, 104.5도. 얘를 무슨요? 구분형 이렇게 이야기한다. 됐나? 자, 얘들은 원칙이 뭐냐면 여기까지 다 들었다는지 여기서 원칙은 이렇게 이야기할게. 중심 원자의 전자쌍 수에 따라서 결합각이나 모양이 결정된다는 거야. 됐나? 결합각과 모양을 결정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봐봐. 다시 똑같은 건데 BH2, BH3, CH4, NH3, H2 이렇게 됐지? 맞지? 그러면 중심 원자 누가 중심 원자냐면 개수 적은 게 중심 원자겠지. 개수 적은 게. 나 개수 적은 얘들 공유 전자쌍이 몇 개게? 베릴륨은 공유 2개. 비공유 없지. 분소는 공유 3개, 비공유 없지. CH는 공유 4개, 비공유 없고. NHC는 공유 3개, 비공유 없고. H2는 공유 2개, 비공유 2개. 이렇게 됐지? 그러면 2개밖에 없으니까 2개가 제일 멀리. 2개가 제일 멀리니까 직선은 공유, 비공유 했을 때 3개밖에 없지. 3개가 제일 멀리하면 평면, 삼각. 됐나? 그러면 자, 얘 공유 몇 개? 4개. 공유, 비공유 합해서 어떻게? 4개. 그러니까 중심 원자의 전자쌍수들 얘들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된다. 뭐라고? 얘들 중심 원자의 전자쌍 4개? 뭐나? 4개. 몇 개? 4개. 이게 중심 원자의 전자쌍 자체가 공유, 비공유 다 합해야지. 공유, 비공유를 다 합하니까 얘는 원래 정사면체처럼 돼야 돼. 정사면체처럼 돼야 되는데 실제로 4개니까 정사면체. 얘는 비공유가 하나 생겼지. 그러면 결합각은 비공유 전자쌍 수가 많아지면 중심 원자의 결합각은 커질까 작아질까? 비공유 전자쌍이 많아지면 남아있는 결합각은 커지겠나 작아지겠나? 작아지지. 맞지?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수가 많아지면 결합각은 줄어들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원칙은 입체처럼 돼야 되지만 실제로 4개가 붙어있다? 정사면체. 시험도 잘 나오는 건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 잘 나오지. 구조가 같은지. 왜? 3개 붙었으니까. 3개 붙었는데 얘는 중심원자가 분소지. 얘는 질소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요거 하나 더 때문에 삼각형이 아니라 뭐? 삼각뿔이 된다는 거야. 삼각뿔. 이렇게 하면 아 중간에 물로 쏘가 있다. 입체 구조처럼. 됐지? 이름 뭐라고? 삼각뿔. 오케이. 요거 삼각뿔. 그리고 제일 끝에 거요. 뭐? 두 개밖에 없지. 얘는 구분량. 구분량. 자, 결합각이 몇 도였다고? 결합각. 이름 몇 도? 180도. 몇 도 표면 삼각형? 120도. 정사면체부터 102.5도. 삼각뿔 107도. 왜?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도쌍수가 많아지거든. 이때 사실 그냥 비공유 전도쌍은 나왔는데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도쌍수가 많아져야지 결합을 구조가 되는 거야. 어떻게 했나? 왜 웃으면 금단 얘기는 중심 원자 말고 바깥쪽이 플로린처럼 바깥쪽 비공유 전도쌍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이랬지? 그러면 자 마지막 얘 물 몇 도? 104.5도 되있지? 자 그럼 쌤 질문 내 생각에 대칭 비대칭? 대칭 대칭 비대칭 돌려봐도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똑같지 않나? 뭐 이래도 안 볼까? 이래도 안 볼까? 대칭 맞지? 그럼 얘는 대칭 비대칭 물론 하나 뺐지만 대칭 얘는 어디로 돌려봐도 똑같아 이게 대칭 그러면 NH3는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일단 밑에하고 위하고 반사상 비대칭 됐지? 얘는 뭐? 비대칭 그러면 요게 BH2로 대칭 BF3, BH3 대칭 대칭 CH4도 대칭 이거 비대칭 물도 비대칭 맞지? 저 조금 이따가 더 할게 잠시 누가 틀기 그 책에 209쪽에 이런 얘기 있거든. 다중결합 어디요? 바로 3번 209쪽에 바로 3번 선생님이 중심원자의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큰 4번이거든요. 필기 네. 자, 중심원자의 다중 결합이 근데 그 다중결합 존재하고 다중결합 면허 박스 얘를 하나 취급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HCN 혹시 어떻게 생각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소는 공유결합을 하나 탄소는 공유전자쌍 4쌍, 질소는 공유전자쌍 3쌍 있어요. 맞지? 그러면 결합선 수가 많은 게 중심에 가야 되고 얘들은 사실은 C와 N은 삼중결합 이렇게 문제. 그러면 중심원자 탄소에 다중결합이 있는 거라. 이 다중결합은 몇 개 취급한다고? 하나 취급. 우리가 한번 봤을 때 HCN 이렇게 됐었지. N이 한쪽으로 3개가 딱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이 보라색 선이 중요한 건 아니라 했잖아 맞지? 원자니까 어차피 이 원자와 이 원자 하고 이런 게 약간 일직선을 보였었나? 다중결합을 하나로 취급을 하면 중심 원자가 탄소고 중심에 전자쌍이 2개가 있는 셈이에요. 이 2개가 제일 멀리 있는 것처럼 이해됐나? 그래서 마치 C에다가 이쪽에 2개가 있는데 물론 이제 크기가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또 180도 각도로 준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게 HCl은 중심원자에 다중결합이 있으니까 얘가 삼중결합이니까 180도 직선 구조다. 얘가 핵심이란 거지. 이랬나? 두 번째 잠깐만 몇 가지 얘기하려고. 그 다음에 CO2 누가 중심원자? 탄소가 중심원자겠지. 그 탄소는 한 몇 개 있어야 돼? 공유 단자쌍이 4쌍인데 탄소는 2개 필요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하지만 이게 다중결합이잖아. 다중결합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했더라도 어쨌든 다중결합을 한 개 치고는 중심원자 몇 개? 2개의 전자쌍이 가장 멀리 있는 색인 거야. 결국은 이거 역시 또 180도 각도를 이루면서 직선 구조를 하는 거지. 이해됐나? S. 세 번째. 그러면 HCHO. 혹시 이름이 폼알데하이드. 맞지? 그치? HCH 폼알데하이드. 얘는 중심원자 누구? 8만원에. C가 중심을 가야 되겠지. 그리고 HH 탄소가 O 이중결합. 그럼 얘는 무슨 상황이냐면 탄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중결합을 하나 취급한다고 했지. 하나, 둘, 세 개가 제일 멀리.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제일 멀리 되니까 이원자가 겉으로 딱 봤을 때는 평면 삼각형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 그리고 그 결합각은 원자와 중심원자와 다른 원자가 구중각이거든. 물론 얘는 대칭일까 아닐까? 대칭은 아닌 것 같아. 아래 위로는 대칭일지 몰라도 양옆으로는 아니니까. 그치? 얘들은 뒤에서 이야기하니까 비대칭 구조라고. 그러면 극성 분자라고 하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하면 지금 그 결합각은요? 결합각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중심원자로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항상 결합각은 바깥쪽, 중심, 바깥쪽 결합각 요 얘기를 묻는 거지. 여기는 이렇게 하고 120도 약 120도 이렇게 잡는다. 왜냐? 이거 했었을 때 다른 원자가 다 비어있잖아. 세 개가 똑같지 않지? 그래서 그냥 약 120도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필기.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할게. 다섯 번째. 이렇게 이야기할게. 우리가 있잖아. 극성 공유결합하고 무극성 공유결합을 다 갖고 있는 분자를 잠깐만 이야기할게. 극성 공유결합 너무 길어서 줄여서 써준다.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다 갖고 있는 애를 적을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할게. 자, C2H2 잠깐만 기다려줘. C2H6 어떻게 생겼게? 얘를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가 2개고 수소가 2개지. 수소는 일단 무조건 단일결합이야. 무조건 단일결합이지. 그러니까 얘들은 수소는 양옆에 있는데 중간에 탄소가 이렇게 2개 있어야 돼. 탄소는 잠깐 공유결합 몇 개 돼야 되지? 탄소 공유결합 4개 돼야 되지. 그럼 이 수소랑 결합과 이 결합수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탄소들 사이에 몇 주 결합? 3주 결합. 이게 뭐 아세틸렌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 얘들한테. 그럼 잠깐만. 혹시 이거 결합하면 몇 도 되지 않아? 다중결합 몇 개 치고 해? 1개 치고 해. 1개 치고 이 탄소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어떻게? 2개가 제일 멀리. 이쪽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 수소가 제일 멀리 180도. 그래서 아세틸렌은 180도 직선 구조를 지는 거야. 됐나? 근데 C2H4는 이게 중심 원자가 있고 H가 4개다. 3개 하나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게. 무거운 집이 있으면 이건 한쪽은 팔 빠르게 듣고 한쪽은 안 되겠나? 알잖아. 웬만한 대칭은 공평하게 될 거야. 그래서 CH2에다가 C끼리 요게 이중결합해야지
그럼 중심 원자의 경우 하나, 둘, 세 개가 전자쌍 반단위로 가장 멀리 된다. 그러면 이거 역시 결합각이 약 120도가 됩니다. 그래서 왜 약 붙인다고요? 완전히 대칭이 아니야. 똑같은 세 개가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다를 거다. 약 120도. 됐죠? 그러면 요거는 이쪽에 약 120도, 약 120도 해서 두 개 포개돼 있었지. 어쨌든 얘는 입체가 아니라 평면이다. 평면이다. 됐지? 얘는 평면에 있는 것 중에서 더 자세히 직선이다. 그러면 C2의 지식수는 중간에 C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수소가 하나, 둘, 셋, 수소가 하나, 둘, 셋. 그러면 CH4 되는 건 마찬가지다. 요 하나 이렇게 가리면. 맞지? 그럼 입체가 평면이니까. 요거 자체가 입체 되겠나? 그렇지. 그럼 얘는 입체기는 한데 약 109.5도면 돼. 이러고 있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야. 됐나? 이따가 필요하면 하나 더 알려주고. 자, 잠깐만. 혹시 14족 원소가 중심에 있었지? 15족 원소. 누구? 이주기 15족? 질소? 그치. 질소는 혹시 N2H2.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이 되나? 중심 원자가 누구? 수소? 질소? 당연히 질소. 그럼 질소가 두 개가 있었었고 양옆에 수소가 두 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질소와 질소끼리는 몇 중계라? 질소 하나는 결합 3개 있었지. 그 지금 얘가 몇 중계라? 2중계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중심 원자의 전자쌍 할 때 공유 전자쌍,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이 중요한 거야. 중심 원자의 전자쌍 때문에 결합각이나 구조가 결정이 될 건데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서 다중결합이 몇 개인 것처럼 한 개인 거죠. 그러면 얘는 질소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제일 멀리.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 구조 결합각 했을 때 약 120도 되겠나? 얘는 비공유 전자쌍. 질소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맞나? 그래서 중심원자의 전자쌍을 따져서 구조 결합각 따지는 거다. 특히 비공유 전자쌍 따져가지고 결합각까지 따져줄 거다. 구조는 따질 때 단위 결합 수에 따라서 단주 결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더라. 단주 결합도 하나 추구할 거니까. 됐나? 그럼 요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생긴 모습이 여기가 있거든. N2H 이렇게 되는 거. 결합. 이렇게 하면 여기 H 안 꽂아지만 요 각도 보이지? 얘각을 이야기할 거거든. 얘각. 둔각 말고. 둔각인데요. 얘각이 없지? 그래서 180도보다 작은 거거든. 이야기할 거다. 이쪽 각은 180도보다 커지니까. 그리고 얘각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중에서 작은 거지. 됐나? 됐어? 예스. 그럼 잠깐만. 두 개는 더 해줘야 돼. 두 개는. 자, 일단 우리 입체 평면 좀 전에 봤을 때 좀 전에 본 거 입체 평면 여기 흰색 하나 퍼줄까? 이건 입체일까 평면일까? 이거 입체? 평면. 평면이구나. 내가 평면. 그러면 자 이거 말해. N2H4는 어떻게 생겼게? N에다가
좀 덜 꽂았지만 여기 꽂히겠지. 요거 자체가 NH3처럼 되는 거잖아. 입체가 표면이니까. 입체가 표면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는 입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입체. 양을 어떻게 볼까? 하나, 둘, 셋. 이거 NH3 써도 엄청 좋은 거야. 요대로 같으면. 요대로 같으면. 그래서 이건 약, 이것도 107도 정도가 될 거다. 됐나? 마지막. H2O2. H2O2. 왜? 관용적으로 O2H2 하잖아. H2O2. 혹시 저거 이름이 H2O2?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맞나? H2O2 이름 몇 개? 자, 믿어야 돼. 자, 입체계 표면이게. 입체제. 그치. 왜냐? 우리는 요거 물을 기준으로 하면 H2O 요거까지는 표면이잖아. 얘는 실제로 생긴 건 비공유 전자쌍이 지금 없지. 걔들끼리 제일 많다. 제일 멀리. 전자쌍 반발력에 의해서 하면 입체 구조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H2O 중심화돼야 되고 산소 그리고 산소 여기가 누구누구 수소 이렇게 맞지? 그러면 잠깐만 비공유 전자쌍 있지. 다중결합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거 거의 H2O 되는 거잖아. 자, 질문 180도 1가 아닐까? 아니지. 약 104.5도 이런 식으로 되겠지. 됐나? 자, 그럼 다시 있으면 이거 한 번만 정리할게. C2H2, C2H4, C2H6, N2H2, N2H4, H2O2. 됐나? 자, 공유전자쌍이 몇 쌍입니까? 상태가 HH, CC 사이에 하나, 둘, 셋. 그래야지 탄소에 되게. 됐나? H가 두 개면 공유 두 개에다가 CC끼리는 이렇게 산중결합이 된다. 그럼 공유전자쌍 몇 쌍? 5개. 됐습니까? 자, C2H4. 일단 H가 4개지. 양쪽에 하나, 둘, 셋, 넷. 공유 4개. C끼리는 어떻게? 4개 다니까 2개. 그럼 공유 전자쌍 몇 쌍? 6쌍. 그럼 C2H6지. 공유 6개 있지. 중간에 CC 결합하고 있어야 되지. 이거 하나. 그럼 공유 전자쌍 몇 쌍? 7쌍. N2H2. H 붙을 때 공유 전자쌍이지. 공유 전자쌍 N2H2에서 붙지. 질소끼리 몇 개? 2개. 그 공유결합 수가 몇 개? 4개. N2H4 하면 일단 4개지. 그럼 일단 2개 있었으니까 N끼리 하나만. 그럼 공유 몇 개? 공유결합 5개. 공유전자쌍 5개. H2O2는 O2지. 일단 양쪽 2개 있어야 되지. O끼리 몇 줄 결합? O끼리 단일. 그럼 공유전자쌍 몇 쌍? 3쌍. 그럼 요 자리에서 수소 대신에 플로린 바꿀 수가 있지. 수소 대신에 플로린을 싹 바꿀 수 있어. H2F2. 이런 비공유전자쌍이 있기 편하겠지. 하지만 잠깐만. N2H2면 비공유전자쌍 몇 쌍? N이 2개. N2H2면 비공유전자쌍? N이 2개. 그치? H2O2는 비공유전자쌍 O에 2개인데. 맞지? H2O2. 비공유전자쌍 몇 쌍 되겠나? 됐습니까? 얘들한테 패턴별로 정리 다시 할 때. 자, 마지막으로 문제 요거 설명하고 잠깐 얘기하자. O, N, 어떻게 생각해? 중심원자 두 개.
공유전도쌍. 그럼 공유전도쌍 몇 개? 3개. 비공유전도쌍은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도쌍은 한 쌍. 산소의 플루오린. 나 그럼 비공유전도쌍 몇 쌍? 아까 했던 거 쌤 질문. 결합가는 결합가는 1번 180도, 2번 약 120도. 약 120도. 중심 원자가 하나, 둘, 셋. 다중결합을 하나, 그리고 비공유전산도 같이 섞어서 결합가. 말되나? 그럼 약 몇 도? 120도 결합가. 됐나? 됐어. 필기 타임. 혹시 이거 대칭 비대칭? 양쪽에 있지. 하지만 생긴 게 다르잖아요. 비대칭. 얘들 대칭 비대칭? 대칭. 안 적어도 알 수 있어요. 얘 대칭 비대칭? 비대칭. 이거 대칭 비대칭? 대칭. 예. 대칭 비대칭? 대칭. 얘는 CH3, CH3 요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얘 대칭. 대칭. 근데 여섯도 조심. 얘 대칭일까 비대칭일까? 아까 기억나? 비공유전도쌍이지. 그러면 얘는 풍선 이렇게 하나 있고 요거 하나, 둘, 세 개가 멀리 있지. 그러면 실제로는 N에다가 H, N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 H2처럼 말고 이래도 생각해야 되지. 대칭, 비대칭? 비대칭인 거야. 됐나? S. 얘가 아래 위로도 생각을 하면 비대칭. 이거는 아까 이렇게 있었지. 반틈이. 맞지? 그러니까 대칭, 비대칭? 아래 위로 대칭 안 됐잖아. 그래서 비대칭. 얘 대칭이 비대칭. 얘 입체였다 평면이었다? 이거 요건 적어도 H2. 아까 쌤 우리 말로만 뭐 안 적어도 요거는 비대칭. 왜? 입체니까 비대칭인 거야. 됐나? 한번 쌤 C를 중심 원자로 했을 때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거든. 얘들 세 개는 대칭. 나머지 중심에 두 개 무극성 공유결합 있고 양쪽에 수소 있었던 건 대칭 아닌. 비대칭, 비대칭, 이것도 비대칭. 말 됐나? 됐어. 얘를 못생긴 거 보니까 바로 비대칭인지 알겠다. 그러면 어쨌든 O하고 N하고 중심 원자면 비대칭이다. 요거 두 개 BB 적어줘라. BB. 네. 본 내용에 이게 필기가 되어 있진 않은데 문제에선 아시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러면 6번. 6번은 책에 몇 조건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이 211조건은 지금 안 할 거야. 어차피 211조건 내일 쭉 읽어보면 될 거야. 212, 213을 할 거거든. 212, 213. 까먹었다. 6번이가? 네, 6번. 212, 213. 제목이 분자의 성질들 있나? 분자의 성질.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아까 쌤 봤을 때 극성, 무극성 성질. 맞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 이거 필기 바로 해줘야 건데,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극성이 대칭, 비대칭? 합이 5글자. 비대칭 구조. 비대칭
대칭 구조 이렇게 됐었지. 맞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혹시 극성 분자가 책이 왼쪽에 딱 있어. 극성 분자는 첫 번째 어떻게 대전체의 영향 전기장에서 용해도에서 녹는 점, 끓는 점에서 이렇게 됐거든. 자, 지금 결론부터 적어주고 설명을 해줄게. 일단 첫 번째 극성 분자 얘를 전기장 하면 안 되고 대전체 끌림 대전체 끌림 무슨 얘기냐? 거기 혹시 책에 보면 혹시 중화반응에 무슨 뷰렛하는 게 있다 그랬나? 젤젤젤젤젤 이렇게 중화작동할 때 흘러내리는 거. 그 액체에다가 그 용액에다가 액체를 넣는데 대표적인 게 H2O, C2, H5OH, C2, H5OH 이름은 에탄올. 에탄올 내가 생각할 때 대칭이게 비대칭이게? 아까 C2H6는 대칭이었지. 그럼 C2H6, C 두 개가 H6. 근데 이 H 하나 빼고 산소가 낑겨 들어가면 비대칭 되겠지. 맞지? 그 극성 분자 맞겠나? 그럼 얘들 두고 만약에 내가 여기 플러스 대전지 갖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물줄기가 이렇게 끌려와. 됐나? 왜 그러냐 아냐? 자, 물이지. 물은 사실은 여기가 플러스지. 자, 수소하고 산소하고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인가 이거 부분 전환. 그래서 나 그거 싫어해. 수소가 멀리 가면서 산소가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 전기장에 끌려. 그러니까 물 분자 자체가 이 플러스 대전체 갖고 있지. 그러면 수소가 나 플러스 전환인데 플러스끼리 싫어. 산소가 난 마이너스거든. 플러스 좋아. 이렇게 되니까 내가 좀 자리 좀 바꿔서. 그래서 이게 산소가 이쪽에 오고 수소가 이렇게 배열되면서 물들이 대전체 쪽으로 쭉 끌려온다. 됐나?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잖아. 만약 여기를 마이너스 대전체로 바꾸면 어떻게 되잖아. 밀려나게 끌려오게 그대로 끌려와. 왜냐?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대전체잖아. 나 싫은데. 진짜? 나는 왜 마이너스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배열되는 거야. 물이. 그러니까 대전체 플러스 대전체 했을 때 가까이 왔지. 그럼 가만히 30도 지금 마이너스로 밀려나 있단 말이야. 안 밀려나고 또 끌려와. 왜? 얘는 액체잖아. 자리 바꿔서만 되지. 그래서 대전체 끌림 이렇게 될 거야. 됐나? 그럼 누구 여기 봤을 때 뭐가 없어? 끌릴까 안 끌릴까? 안 끌림 이렇게. 됐지? 자, 두 번째 지금 봄 밑에 적어도 되는데 두 번째 전기장에서 기체 분자. 얘도 혹시 HCl 기억나? 공유 비공유. 공유 비공유는 대칭 비대칭. HCl. H 작고 Cl 크고 전기음성도 Cl 마이너스. Cl이 크고. 근데 비금속이지. 공유결합이지. 그럼 지금 전기장에서 무슨 말이에요? 얘가 HCl이 금융에 봐봐. 다 뚝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형태인 거야. HF건 HCl건. 맞지? 그러면 전기장 플러스급 마이너스급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맞지? 나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게 다 플러스급으로 간다는 거지. 그럼 HCl 여기는 HCl도 저기는 HCl도 어디 있건 앞에 있건 뒤에 있건 간에 어떻게 다 오른쪽 플러스 왼쪽으로 마이너스 되겠지.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옆에 있건 어떻게 있건 간에 원근관계 때문에 크게 작게 막 그렸다. 또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맞나? 오케이, 일정한 방향. 세 번째. 거기서 보면 어떤 얘기냐면 용해도라는 얘기가 있거든. 용해도는 자 혹시 극성 분자에는 끼리끼리 모여.
극성 용매인 대표적으로 물과 C2H6O, C2H5OH, 에탄올. 얘를 용매라고 이야기해. 극성 용매. 무슨 얘기냐? 딴 거 녹이는 거야. 액체 상태. 물과 에탄올. 끼리끼리 녹인다? 아하. 대칭 구조 말고 비대칭 구조래. 물질끼리 첫 번째 얘는 비대칭 구조의 분자의 용해성이 크다. 잘 녹는다. 또는 이온결합 물질 대표적으로 물론 앙금이 예외가 있긴 하네. 앙금이 예외가 있긴 한데 NaCl 같은 거. 이온결합 물질 용해도가 크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 그러면 네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입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극성 무극성 봤을 때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이 높은 건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좀 더 높더라. 그리고 당연히 분자량이 크면 끓는 점은 높아지는 거야.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표면에서 서로 당기는 인력이 세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다. 됐나? 그러면서 이렇게 자 극성에 대해서 먼저 보거든. 무극성은 말만 아까 했지만 무극성은 대전제 끓이지 않는 거야. 왜? 예를 들어 무극성은 CO2 또는 요 밑에 하나만 적어줘. C6H6 벤젠 CCl4 이런 뭐게? 뒤에서부터 읽으면 얘가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얘는 사용화탄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선생님이 하나, 둘, 세 개만 조금 이야기할게. 노멀 헥세린 C6H14 혹시 C6H14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이 되나? C가 몇 개? 6개, H가 14개죠. 그러면 이게 생기는 그냥 탄소 이렇게 나와. 탄소를 다 흡수하는 탄소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탄소는 이런 식으로 붙어. 탄소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탄소가 붙어. 그리고 탄소가 붙었을 때 탄소가 6개가 쫙 있는 거지. 그러면 아래 위 이렇게 수소 붙겠지. 그리고 사실 여기 지금 2개밖에 없지만 사실 이 구멍 하나 있단 말이야. 제일 끝에 3개 있어야지 탄소가 결합이 4개가 되겠지. 맞지? 그럼 아래 위 여기도 아래 위에 2개 더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4개 될 거니까. 그럼 C 6개면 H 12개, 양 끝에 2개. 요걸 이름이 6을 의미하는 헥스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헥세인. 요 3개는 기억을 해야 돼. 이 3개가 뭐냐면 무극성 용매. 혹시 벤젠은 어떻게 생겼냐면 생긴 모습이 중요하잖아. 너희들한테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저렇게 그려. 또는 혹시 벤젠을 저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중결합, 단위결합 이렇게 표시를 해. 말은 이중결합, 단위결합인데 얘가 사실은 1.5중결합처럼 완전히 대칭형으로 생겼어. C 6개, H 6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요 중심에 탄소야.
이 중심에 다 탄소야. 그러면 팔이 4개 있어야지. 그럼 여기 수소가 하나 있어야지. 여기도 팔이 3개, 하나 더. 여기도 이중결합 있어. 팔이 하나 더. 그러면 C 6개, H 6개. 얘가 대칭 구조인 거야. 근데 이게 좀 특이해. 그래서 이중결합 단일결합은 대칭 구조가 될 수가 없잖아. 사실은 뭐 공명 구조라고 되게 중요한 밝힘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 녀석이 그래서 이렇게 대칭처럼 동그라미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치? 머릿속으로 벤젠, 사용탄소, 엑셀. 그치? 근데 요거 밑에 자 얘들 뭐라고? 무극성, 용매 이렇게 이야기했지? 저 밑에 하나 적어줘. 무극성 분자 중에 대표적인 게 I2. 혹시 I2 이름 뭔데? 아요딘? 맞지? 이거 혹시 무슨 색인지 알아? 힌트를 주자면 물감에서 얘를 줄 썼으면 어떻게 돼? 무슨 색이라 돼? 보라색. 얘가 보라색이 끼워. 보라색이 끼는데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혹시 CCl4 H2 쌤이 사용화탄소 물 이렇게 놓잖아. 얘를 완벽하게 두 층을 이루어. 왜냐면 끼리끼리 물과 기름거든. 나 대칭인데 극성인데 나 무극성인데 이렇게 돼. 그러니까 둘을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일 거야. 그런데 밑에 사용화탄소 밀도가 되게 큰 거야. 밀도가 되게 커서 깔아앉았어. 이랬나? 물 있지? 그러면 장난 좀 칠까? 여기다가 쌤이 위에다가 벤젠 C6H6를 그냥 부르륵 부어. 그래도 얘는 물 밑으로 안 가고 위에 뜨는 거야. 깔아놨던 물인데 볼까? 자, 몇 개의 층이야? 3개의 층이지. 맞지? 이 3개의 층에다 쌤이 혹시나 CuSO4를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 이름이 황산뿌리2지. 혹시 얘 무슨 색깔 띈지 알겠나? 파란색이거든. 왜? 구리 이온이 푸른색이야. 이걸 넣었다고 어떻게 파란색 된지 알아? 혹시 이거 CuSO4 이온결합 물질이지? 색색이 잘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아. 이온결합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아. 그래서 그냥 이래서 부르륵 떨어뜨렸다. 소금 뿌렸듯이 해놓으면 쭈루룩 통과. 그럼 여기에 가서 이게 용액이 파래지고 내려 나 다 싫어 하고 안 내려가는 거야. 요 층만 파래. 이러면 근데 궁금하더란 말이야. 뭐가 단계적으로 세 단계 됐지? 요건 어째? 세 층인데 중간에 거 파랗지? 좀 막아서 흔든 거 어떻게 될까? 막아서 신나게 흔들었어. 몇 개 층이 몇 개? 2개가 되는 거야. 근데 2개가 되는데 사실은 얘들의 양에 따라서 혼합된 무슨 왜 얘들이요? 얘는 무극성이니까 끼리끼리 모이니까 얘가 무극성으로 하나가 딱 생기는 거야. 하나가 딱 생겨서 2개가 양에 따라서 밀도가 결정되긴 할 건데 층을 2개를 이루면서 여기 위에 물층이 생기고 푸른색이 되고 밑에 다른 색이 무색인 게 있다. 이 안에 누가 CCl4하고 벤젠 C6H6하고 합해졌고 그럼 만약 이게 좀 많아서 밀도가 되게 크면 합해져서 위를 따라하고 위에 그래서 양에 따라서 밑에 파란색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층은 몇 개? 2개. 됐지? 그럼 잠깐만 요 상태에서 쌤이 이제 마지막 보라색 아이오딘성은 어떻게 되게? 쏘리 I2 섞으면 어떻게 되게? 떨어뜨리면 나 싫어하는데 통과. 그래서 I2가 여기가 I2 보라색 될 수 있는
대칭 무극성이 들어가. 이해됐나? 그러니까 I2는 대칭이니까 무극성 분자니까 무극성 용매에 들어가서 섞이게 될 거다. 말 되겠나? S. 이 얘기를 갖다가 오른쪽 페이지에 213쪽은 실험으로 쫙 해놨네. 됐습니까? 내용이